네, 4-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이디얼 리히트 랭킹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유사한 문제입니다. Consider a reheat cycle utilizing steam. 스팀을 이용한 그 제열 사이클을 생각해 보자. Steam leaves the boiler and enters turbine at 4 megapascal and 400 d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보일러를 떠나서 터빈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첫 번째 터빈으로 들어갈 때의 그 상태가 압력이 4메가파스칼, 온도가 400도입니다. 이 뭐 제열 사이클 하면 분명히 터빈은 두 개 있을 거고요. 이게 첫 번째 터빈이고 두 번째 터빈이라고 하고, 나오면 컨덴서가 있을 거고, 컨덴서에서 나와서 펌프가 있을 거고요. 펌프를 통해서 보일러로 물이 공급이 될 거고, 여기서 스팀이 만들어져서 터빈으로 가고, 이 중에서 다시 보일러를 거쳐서, 보일러든지 아니면 뭐 상관없어요. 그냥 뭐 두 번째 보일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펌프 있고 보일러 있고 첫 번째 터빈, 두 번째 터빈, 그 다음에 컨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펌프 들어가기 전에 스테이트 1, 2, and 3, and 4, and 5, and 6 그래서 딱 6가지 스테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TS 다이어그램에 표시를 해보면 제열 사이클 TS 다이어그램에서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실 줄 아셔야 되고, 일단은 스팀 돔을 그려놓고 이렇게 그리면 되죠. 지금 태블릿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썩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않아서 제가 그림 그리는데 또 글씨 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그냥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삐뚤삐뚤하지 않고 반듯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P 로우가 될 거고 여기 P 하이가 될 텐데, 보시면 보일러에서 나와서 터빈으로 들어가는 스테이트니까 3번 되겠죠. 그래서 P3, T3가 되겠습니다. After expansion in turbine to 400 kPa and the steam is reheated to 400 dC. 그래서 보시면 After expansion 하면 터빈을 통해서 스팀이 팽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압력까지? 400 kPa. 그러면 여기서 요 앞에 요 문장만 보고선 400 kPa이 이걸 것이냐 아니면 요걸 것이냐 봤더니만 스팀은 다시 제열된다. 400도. 그러니까 어디가 400 kPa이라는 거야? 요 압력이 400 kPa이라는 거죠. 400 kPa. 그래서 즉 P4 P5가 400kPa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팀인 다시 어떤 온도까지? 보통 말이 없더라도 요 최고 온도까지 다시 리히트 됩니다. 그래서 T5도 마찬가지로 T3랑 같은 온도가 되겠다. And then expanded in low pressure turbine to 10 kPa. 여기 나왔네요. PL이 10 kPa이다. 그러면 PL에 걸리는 거는 6하고 1 다 10 kPa.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 사이클에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압력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4MPa, 400 kPa, 10 kPa. 그럴 때 간단하게 사이클의 열 효율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클의 열 효율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Summary efficiency는 1 minus Q out over Q in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서 Q in을 구하려면 몇 가지? 일단은 2, 3 보일러에서 줘야 되잖아요. 여기 요 2, 3 과정에서 Q 프라이머리라고 얘기합시다. 프라이머리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리히트 할 때 들어가야 되겠지. 이때 리히트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돼? Q인은 Q 프라이머리 더하기 Q 리히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 아웃은 어디? 딱 한 번이잖아. 그죠? 6에서 1까지
그래서 Qout은 뭐 Qout 그냥 씁시다. 그러면 H로 다 표현해 봅시다. Qout은 어떻게 됩니까? Qout은 H6 마이너스 H1, Q 프라이머리는 3 to 2죠. 그래서 H2, H3 마이너스 H2 더하기 그 다음에 어디? H5, H5 마이너스 H4.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열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된다? H 1, 2, 3, 4, 5, and 6 다 구해야 돼. 다 구해야 돼.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졌으면 참 땡큐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다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스테이트 1부터 스테이트 6까지 우리가 H 값을 다 구해야 된다. 그래서 스테이트 1 보시면 이제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조건 두 가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인 P1이 10kPa로 주어져 있고 두 번째 available한 information은 saturated liquid다. 지금 딱 요 선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H1 그 다음에 V1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H1은 뭐? HF saturated liquid at 어디? 10kPa. 그래서 어떻게 찾으면 된다? 우리 테이블 교재의 테이블 A5가 뭐야? A5가 바로 프레셔 테이블이다. 그래서 거기가 맞춰가지고 10kPa일 때의 HF 값을 찾으시면 그게 바로 스테이트 1의 엔탈피가 되는 거죠. 뭐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from table A5 H1 is 191.81 kJ/kg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펌프 웍을 구하기 위해서 V1도 구해야 됩니다. VF 마찬가지로 saturated liquid 어디 10kPa에서 그죠? 똑같은 테이블에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H1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하고 뭐 유사하다고 이러면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도 연료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H1부터 H6까지 이렇게 구하시는 거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가 보여주시면 돼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게 H1, 2, 3, and 4가 나온다던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찾으셨는지 그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 과정 자체를. P2는 4 메가파스칼이고 4 메가파스칼이라는 건 4000 킬로파스칼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펌프웍이라고 하는 거 펌프웍 어떻게 구한다? H2-H1 또는 V1 곱하기 P2-P1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V1 여기 구했고 그 다음에 P2 4000 P1은 10 그래서 구할 수가 있지. 그러면 뭐가 되느냐? 펌프웍이 뭐가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2라는 값은 H1 더하기 펌프웍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요거 자, 스테이트 3 TS 다이그램에서 이제 슈퍼히티드 베이퍼가 됐습니다. 그래서 T3 P3 슈퍼히티드 베이퍼니까 테이블 A6에 가셔가지고 다이렉트하게 프레셔가 4메가파스칼이고 온도가 400도씨일 때 해당하는 H하고 또 그 다음 스테이트를 위해서 S3 두 가지를 찾으시면 된다. 가장 쉬운 거죠. 3213.6 그 다음에 6.769 이렇게 됩니다. 킬로줄 퍼 킬로그램 그 다음에 이건 뭐야? 킬로줄 퍼 킬로그램 K. 항상 이 단위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엔지니어로서의 기본입니다.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게 저장이 안 됐구나.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 4 구합시다. 스테이트 4는 일단은 P4가 400kPa이라고 주어져 있고,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이 팽창 과정 3에서 4 과정이 아이센트로픽 과정이니까 S4는 S3랑 같다라고 놓고 푸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그림 자체는 스테이트를 지금 슈퍼히티드 베이퍼 좀 돔 외곽에 그렸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 뿐이고, 얘가 들어갔다 나올지 아니면 안 들어가고 그냥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S3가 6.769인데, 일단은 생각을 해봅시다. 400kPa에서 6.769,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테이블 A5로 가셔가지고 SG 값을 찾는 거예요. SG하고 SF 값을 찾아가지고 SF 값을 찾아서 어디서 압력이 400kPa일 때에 찾아가지고, 만약에 그 S4 이 6.769가 요 사이에 있다 그러면 무슨 상태? 믹스처 상태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6.769가 이쪽에 있어, 이 SG보다 커. 그럼 무슨 상태? 슈퍼히티드 베이퍼지, 그지? 그래서 이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5에 갔더니만 SG보다 얘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다시 A6로 오셔가지고 바로 찾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요 사이 값이다, SG보다 작다라고 그러면 뭘 구해야 된다? 믹스처니까 바로 퀄리티 X4를 구해야 되겠지. 자, 그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 다양합니다. 이 제열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스테이트가 파이널 스테이트가 믹스처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제열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슈퍼히티드 베이퍼 상태에서 제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절차를 잘 찾으셔야 된다. 그런데 보통은 그냥 슈퍼히티드 베이퍼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열시키기 때문에 이런 과정보다는 A6로 가셔가지고, 자, A6 테이블 가셔서 프레셔가 400kPa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도 있고 볼륨, 인터널 에너지, 엔탈피, S 있는데, 쭉 봤더니만 여기에 6.8 뭐 있고 6.6 뭐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6.7은 요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값이 있잖아. 그래서 딱 6.769의 값이 없더라도 어쨌거나 이 범주 안에 들어오니까 이 상태는 무슨 상태다? 슈퍼히티드 베이퍼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바로 찾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테이블 A5에 가서 이걸 확인하고 오실 필요가 없이 테이블 6에서 바로 확인하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는 400kPa에서 온도가 250도씨인데 이때의 값 자체가 6.9부터 시작해. 그러면 없어. 여기 6.9, 7. 식이 이렇게 쭉 들어가서 없어 여기에. 그럼 슈퍼히티드 베이퍼에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믹스처일 확률이 많다라는 거지.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A5로 돌아가셔가지고 A5에서 SG하고 SF 확인하신 다음에 그 공식을 차용하셔가지고 퀄리티를 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4를 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A6로 갔더니만 어떻게 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점이 6.7보다 커. 그래가지고 슈퍼히티드 베이퍼 테이블에 없어. 값이 6.769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당황할 게 아니라 슈퍼히티드 베이퍼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됐다? 테이블 A5로 돌아오셔서 X4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4는 SF 플러스 X4 times SFG at 400kPa. 그래서 테이블 A5에서 SF 그 다음 SFG 구하셔가지고 찾으셔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4는 6.7699, X4 구하실 수 있겠죠. X4는 0.9752.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H4니까 H4는 HF 플러스 X4 times HFG. 마찬가지 6.04 아니지 604.7 더하기 0.9752 곱하기 HFG는 2133.8 그렇게 해서 2685.6 kJ per kg. 그래서 H4 이렇게 구했고요. 자, H5는 P5 equal 400kPa에 그 다음에 T5 400도씨 주어져 있으니까 다시 뭐 제열되면 당연히 슈퍼히트 베이퍼가 될 거죠.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테이블 A6 가셔가지고 H5하고 S5 구하시면 된다. State 6 P6 10kPa S6 equal S5 그래서 S6는 마찬가지로 SF plus X6 times SFG at 10kPa 그쵸. 그래서 찾으시면 됩니다. 테이블 A5을 찾으시면 되고 알고 있고 그러면 X6는 0.9664 그래서 H6는 HF X6 HFG at 10kPa 마찬가지로 테이블에서 찾고 X6 방금 구했고 그러면 H6 구하실 수 있다. 2504.3 kJ per kg.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H1 through 6 다 구했고 마지막으로 그 공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뭘 구하면 됩니까? H1, 2, 3, 4, 5, 6 다 구했으니까 thermal efficiency 구하시면 됩니다. 0.359 35.9% 정도 됩니다. 자 연습하세요. 예, 시험문 중간고사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픽은 이제 리제너레이션인데 랭킨 사이클에서도 우리가 브라이튼 사이클에서 했던 거 마찬가지로 리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The shortcoming of basic Rankine cycle. 베이직 랭킨 사이클의 shortcoming 하면 뭐예요? shortcoming이라는 게 단점이잖아요. 그죠? 단점이 무엇이냐? The low average heat addition temperature reduces the cycle efficiency.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지금 이전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슈퍼히트까지 해서 지금 엄청난 열량을 공급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너무 길단 말이야. 길다 보니까 큐인이 많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스팀, 이 3에서 4까지 팽창하는 그 스팀의 일부를 빼가지고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솔루션 보시면 need to raise the temperature of liquid leaving the pump before it enters the boiler.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브라이튼 사이클에서 공기를 폐열을 가지고선 가열해서 Q인을 주듯이 마찬가지로 랭킨 사이클에서도 이
굉장히 얼음물 상태에서부터 끓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미지근한 상태에서 끓이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The steam is used as feed water instead of expanding further in turbine. 그래서 우리가 3에서 4 과정에서 이 보일러에서 발생한 스팀을 전부 끝까지 다 팽창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이 우리가 보일러로 공급해 줘야 되는 물하고 같이 섞어줍니다. 그럼 스팀은 상당히 뜨거우니까 거기에 얼음물하고 섞어주면 어떻게 돼서 얼음이 최소한도 이렇게 좀 따뜻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feed water, feed하다는 건 공급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스팀을 그 feed water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regeneration이라는 거의 장점은 일단 사이클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왜냐하면 효인 자체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사이클의 efficiency는 향상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 그 다음 de-aerates the feed water to prevent collision in the boiler. 그 다음에 우리가 물 보일러를 공급했을 때에 그 물 안에 어떤 공기방울이 많다고 그러면 어떤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일러의 그 콜루전 부식을 이제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feed water를 이 리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de-aerate, aerate이라고 하는 건 에어를 줄여준다. D라고 하는 건 decrease 하는 그 접두어잖아, 그지? 그래 D라고 하는 게 항상 그 줄인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공기를 줄인다라는 거지. de-aerate 한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 안으로 공급해줘야 되는 그 공기에서 그 물에 함유되어 있는 공기방울을 많이 줄여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Help control the large volume flow rate of steam at final stages of turbine. 터빈의 그 final stage에서 그 스팀의 그 큰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는데 보일러에서 스팀을 잔뜩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 터빈을 통과해 가지고 팽창이 돼서 이 스테이트 4까지 가는 것보다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밖으로 버려야 되겠죠, 그죠? 이 감당이 안 될 거잖아요. 터빈 자체가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스팀의 양이 많아서. 그럼 어차피 밖으로 버려야 되는 그 스팀을 어떻게 한다? 일부 뽑아가지고 재생하는 데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리제너레이션 할 때에 그 히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픈형이 있고 클로스드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오픈 피드 워터 히터 또는 클로스드 피드 워터 히터 이렇게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오픈 피드 워터 히터의 타입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은 오픈돼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열려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An open feed water heater is basically a mixing chamber다. 그래서 mixing chamber야. 여기 그림을 보시면 open FWH가 뭐의 약자입니까? 당연히 feed water heater겠죠, 그죠? 히터인데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mixing chamber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펌프에서 우리가 물을 이쪽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터빈에서의 일부 스팀 Y 포션, Y만큼을 뽑아가지고 이 오픈 챔버에다가 집어넣어. 그냥 이 믹싱 챔버에 집어넣으면 이 차가운 물하고 그 다음에 스팀하고 들어가서 섞이겠죠, 그죠? 섞이면 어떻게 된다? 좀 미지근한 물이 되겠죠. Where steam extracted from the turbine mixed with feed water exiting the pump, 펌프에서 나오는 그런 feed water랑 같이 혼합이 된다. The heat and work interactions are 어떻게 돼 있냐? QE는 H5에서 H4를 빼는 거예요. H5에서 H4 당연히 이 2에서 지금 5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일부 아주 뜨거운 스팀을 뽑아가지고 이 3번에 섞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3번까지는 그냥 간 거야. 이렇게 3번까지는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으로 펌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4에서 5까지 갔으니 이 리제너러티브 랭킨 사이클에서 Q인이 이렇게 줄어든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Qout 보시면 Qout은 이제 컨덴서를 통해서 바깥으로 이제 열을 바깥으로 방출해 주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7에서 1인 건 우리가 알고 있어. 1인 건 알고 있는데 앞에 뭐가 붙어요? 이 스팀의 프랙션이 붙습니다. 프랙션. 그럼 이쪽으로 우리가 재생하기 위해서 Y만큼 뺐으니 100%가 이 컨덴서를 통해서 펌프로 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이 나와?
100%에서 y만큼 뺀 거지. 그래서 1-y를 앞에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QE는 우리가 뭐야, 이 단위가 specific heat 킬로그램이 있잖아. 근데 QE는 뭐야? QIN 얘는 M water steam water라고 할게요. M water times QIN이지. 무슨 얘기야? 킬로그램 곱하기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니까 그냥 에너지, 열이란 말이 hit이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여기다는 항상 그 물의 질량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 질량 대신에 이게 y fraction이라고 하는 건 뭐야? 무차원이야. 무차원. 그래서 q out은 뭐다? 여기에 m water times 1-y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fraction of steam extracted인데 5번까지는 지금 mass flow rate로 지금 했어. mass 대신에 mass flow rate kilogram per second인데 100% 이게 만약 100kg이라고 하면 100kg에 per sec이야. 그래서 1초에 지금 100kg. 너무 많다 이거 사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고 치면 이 중에서 y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재생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그 mass를 뺐느냐. 그래서 재생하기 위해서 나는 10kg per sec을 뺄래. 그러면 y는 뭐가 된다? 0.1이 되겠죠. 0.1이 되면 나머지는 몇 번이 되겠어요? 여기가 0.9가 되겠지. 90%는 그냥 팽창해서 가는 거고 10%가 어떻게 된다? 오픈 피드워터 히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프랙션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터빈 아웃. 여기 터빈 하나밖에 없지만 지금 보시면 5에서 7까지 한 번에 빵 하는 게 아니라 5에서 7까지는 분명히 100%가 될 텐데 중간에 6번에서 일부가 빠지잖아. 얼마만큼이? y만큼이 빠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5에서 6까지는 어떻게 돼? 5에서 6까지는 5 빼기 H6인데 여기는 100% 그지? 100% 빠지는 거고 6에서 7은 y가 빠졌으니까 1-y만큼만 스팀을 가지고 팽창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터빈 아웃도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지금 H5에서 H6까지는 100% 스팀이 팽창이 되고 6를 지난 시점에서는 재생 사이클 오픈 피드워터 히터 쪽으로 y만큼 프랙션을 빼갔기 때문에 6에서 7 팽창되는 스팀의 양은 1-y만큼만 팽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은 뭔 소리야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세요. 잘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 모릅니다. 어차피 얼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실명 쓰는데 그 실명이 실명인지 아냐고. 알겠구나. 옆에 채팅을 좀 남겨놨으니까 그지. 그런데 하여간에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질문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예요. 펌프인도 마찬가지. 펌프 두 개 있죠. 펌프 두 개 있는데 1번 할 때에 그 스팀의 그 프랙션을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컨덴서는 이미 여기서 y가 뺏겨서 1-y만큼 왔으니 여기서 매스가 컨솔 보존된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물은 1-y만큼이겠지. 그지? 1-y만큼. 자꾸 이런 줄이 생기는 게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1-y만큼일) 거고, 그러면 펌핑 돼가지고 갔을 때 스테이트 2는 1-y만큼일 거고, 자 3은 어떻게 되겠어? 1-y가 가고 이쪽에서 y가 가니까 더하면 어떻게 된다? y 상쇄되니까 3번 갔을 때는 다시 100%, 4번도 100%, 5번도 100%, 여기서 y 빠지고 여기 1-y 가고. 자 아시죠? 그래서 그림 그려 놓으시고 여기 항상 그 매스 프랙션부터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그러한 습관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펌프 1의 1은
당연히 펌프 1 인인데 여기에 프랙션을 고려해줘서 1-y, 그 다음에 펌프 2는 다시 100% 가니까 그냥 펌프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펌프 웍 구하는 거 V1의 델타 P 이 자체는 변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리제너러티브 히트 랭킨 사이클의 thermal efficiency 1-Q out over Q in이고 1-Q out은 H7-H1인데 여기에 1-Y 프랙션을 고려해 준 거, 그 다음에 Q in 자체는 H5에서 H4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The heat is transferred from the extracted steam to feed water without any mixing take place. 그래서 그 다음 이제 closed feed water heater라고 하는 게 있는데, open feed water라고 하는 거는 스팀하고 물하고 혼합이 된다고 그러면 이 closed라고 하는 건 닫혀 있기 때문에 뭐다? 믹싱이 일어나지 않는다. without any mixing taking place,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크로스 피드 워터 히터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안에 어떤 튜빙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펌프를 통해서 공급된 물하고 스팀하고 이 튜브의 그 외곽 설페이스를 통해서 열만 교환이 될 뿐 이 물 자체는, 이 워킹 플루이드 자체는 직접적으로 혼합이 되지 않는 타입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믹싱 챔버라고 하는 건 뭐다? 이거는 바로 오픈 피드 워터 타입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오픈 피드 워터 히터라고 얘기 안 하는 거는 뭐 어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주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믹싱 챔버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8번 갖고 어쨌거나 이 7번으로 해서 일정량의 또 그 뽑았죠. Y만큼 뽑았어요. 그럼 여기는 1-Y 갈 거고, 컨덴서, 그러면 컨덴서로 나가는 거는 H8 H1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1-Y만큼 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를 통해서 공급되는 거 H6에서 H5 빼면 되겠죠. 그래서 크로스피드 워터 타입의 그 열 효율 또한 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특히 이 식 자체가 변하는 건 없죠, 그죠? 형태는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TS 다이어그램에서 1번, 2번 펌핑 통해서 압력을 올려줬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이제 그 5번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약간 좀 복잡한 게, 자 6번까지 일단은 6번까지 스팀 발생해서 6번에서 8번으로 쭉 팽창하는 중간 7번 스테이트에서 스팀의 일부를 빼서 크로스 피드 워터 히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7번, 8번까지는 잘 이해가 됐죠. 그럼 6에서 7, 8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뜨거운 스팀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3번까지 온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차가운 이 워터가 쭉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 이 스팀은 믹스처 상태잖아. 믹스처 상태니까 이 돔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스팀이라고 할 때에 스팀의 온도가 줄어듭니까? 온도는 일정하죠. 만약에 1기압에서 100도씨라고 그러면 어때? 스팀이 100도씨 유지하잖아. 단 어떻게 돼? 상만 여기서 응축되면서 습도가 높아질 뿐이잖아. 그죠? 그래서 쭉 스팀이 오면 이 안을 지나가는 물은 어느 온도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이 3번의 온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3번의 온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거의 9번까지 갔다고 보면 돼요. 9번까지 가고, 그 다음 이 상황에서 이제 응축이 돼가지고 3번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이 7번에서 쭉 상변환이 오면서 완전히 응축이 되면 그건 이제 saturated liquid 상태니까 3번하고 9번하고의 온도가 지금 똑같은 상태에서 이쪽을 다시 한번 펌핑해서 이제 4번으로 올리면 우리가 이 압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또 올라갔을 거고, 그래서 4번의 온도가 9번의 온도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4번의 온도하고 9번의 온도하고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 중간에
5번의 온도가 탄생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9번하고 4번하고 더해서 그 평균은 약 한 5번 정도의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해서 Q인으로 올리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하고 클로스드 피드 워터 히터하고의 두의 차이점인데요. 오픈 피드 워터 히터는 어때? 구조가 간단합니다. 심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심플한 건 만들기 편하고 재료비가 적게 드니 쌀 수밖에 없다. inexpensive 하다라는 겁니다. 오픈 피드 워터 히터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갔잖아. 근데 클로스 피드 워터 히터는 어때? 이 안에다가 어떠한 그 열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튜빙 시스템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당연히 복잡하면 비쌀 수밖에 없다. 그 두 개의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픈 피드 워터 히터 열교환 효율 어떻다? 좋다라는 얘기. 왜냐하면 뜨거운 스팀하고 차가운 물하고 직접 섞어준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열교환이 잘 일어날 거고, 반대로 클로스드 히트 워터 히터에서는 어땠다? 다이렉트한 컨택이 allowed 되지 않다,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열교환 효율이 좋지 않다라는 거. 오픈 피드 워터 히터 펌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피드 워터가 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액체 상태가 되면 반드시 뽑아가지고 다시 그 다음으로 넘겨주려면 펌프가 항상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픈 피드 워터 히터의 단점은 오픈 피드 워터 히터 자체는 구조가 간단하고 쌀지 모르겠지만 항상 오픈 피드 워터 히터를 사용하면 펌프 하나를 더 달아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크로스 피드 워터 히터는 펌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피드 워터 히터 지금 4개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에서 공급하고 이 터빈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서는 X만큼 뽑고 이쪽에서는 Y만큼 뽑고 이쪽에서는 G만큼, 이쪽에서는 뭐만큼 X, Y, G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A만큼 뽑았다고 그러면 결국 이쪽으로 가는 양은 어떻게 되겠어?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G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쭉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G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쭉 가고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이 G랑 이제 섞이니까 여기서는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만 있을 거고, 쭉 가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G 마이너스 A만큼이 컨덴싱 돼서 Q 아웃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그만큼이 갈 텐데, 이때 A만큼이 여기서 컨덴싱이 돼서 물이 이렇게 발생할 거잖아요. 그거를 이 트랩이라고 하는 A 역할은 뭐냐면 뽑아가지고 일로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쭉 뽑아서. 왜냐면 이때의 압력이 이때의 압력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놓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쭉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A만큼이 여기 있으니까 사실 일로 갈 때는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G만 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쪽에 크로스 피드 워터 히터, 크로스 피드 워터 히터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X만큼 간 게 컨덴싱이 일어나서 물로 변하면 쭉 트랩을 따라서 이쪽으로 공급 다시 이렇게 가게 되겠지? 그럼 X가 가. 그 다음에 이쪽은 또 Y가 와가지고 이 표면에서 다시 컨덴싱 일어나가지고 물로 변하면 Y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는 X 플러스 Y만큼이 또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돼? X 플러스 Y가 또 없어지겠지. 그럼으로 인해서 쭉 가는 건 다시 1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약간 좀 복잡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자,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요. 그래도 계속 하겠습니다. 내일 수업은 제가 또 갑자기 일이 있어서 실시간 방송은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주말 통해서 챕터 5라든가 챕터 10 문제풀이만 이제 남았는데 그 뒤에 조금의 이제 설명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따 오후에 제가 또 방송을 시작했을 때에 뭐 수업 실시간으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고요. 뭐 어려운 분들은 나중에 이제 녹화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Consider steam power plant operating on ideal regenerative Rankine cycle with one open feedwater heater. 그래서 간단한 문제인데 일단 오픈 피드워터 히터를 사용해서 regenerate 재생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주어져 있습니다. Steam enters the turbine at 15 megapascal and 600 d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시험 볼 때는 이 그림 친절하게 안 줍니다. TS 다이어그램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problem statement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TS 다이어그램에 이렇게 쭉 그려놓고 5번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스팀이 들어가니까 이때 P5와 T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덴스 된다 그러면 컨덴서의 프레셔는 10kPa이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P가 10kPa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가장 높은 압력이 15MPa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Some steam leaves the turbine at a pressure of 1.2 megapascal and enters the open feedwater heater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1.2 megapascal에서 1.2 megapascal에서 뽑아가지고 간다라는 얘기지. Determine the fraction of steam extracted from the turbine and thermal efficiency of the cycle. 그래서 스팀의 프랙션과 그 다음에 터빈의 thermal efficiency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Y만큼 뽑아서 재생 오픈 피드 워터 히터로 보낸다고 합시다. 1-Y 그러면 과연 그때 그 프랙션이라고 하는 Y는 뭐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thermal efficiency를 구하려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각 모든 스테이트에 H1, 2, 3, and 4, 5 H1부터 7까지의 H 값을 다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스테이트 1부터 이제 차근히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요. 뭐 여러 번 했습니다. 스테이트 1 P1은 10kPa과 TS 다이어그램에서 이 스테이트 1의 다른 하나의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은 Saturate Liquid다 라고 해서 이 상태에서 테이블 A5 가셔서 H1하고 B1 찾는 거 다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스테이트 2 어떻게 구해요? P2는 뭐랑 같아야 돼? P2는 결국 한번 올리니까 1.2 메가파스칼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1.2 메가파스칼 그래서 우리가 H2는 H1 더하기 V1 times P2 마이너스 P1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State 3 P3 equal P2 1.2 메가파스칼에 또 하나 상태 얻은 상태
saturated key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테이블 A5에서 H3 V3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죠? 찾으시면 됩니다. 1.2 메가파스칼일 때에 자, H3만 알려드릴게요. 798.33 kJ/kg. V3는 0.001138이에요. 여러분들 연습해 보세요. 스테이트 4 P4는 결국 뭐랑 같아야 된다? P5랑 같아야 된다. P5 15메가파스칼. 그래서 또 마찬가지 요거랑 스테이트 2에서 했던 거 마찬가지로 H4는 H3 플러스 V3 times P4 마이너스 P3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814.03 kJ/kg 이렇게 되는 스테이트 5 P5는 15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T5는 600도씨 슈퍼히티드 베이퍼 그래서 테이블 A6에서 H5S5 구하시면 됩니다. 3583.1 kJ/kg 그 다음에 6.6796 kJ/kg K 그 다음에 스테이트 6에서 P6 1.2 메가파스칼까지는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5에서 6까지 어쨌거나 무슨 과정? 아이센트로픽 과정 S6은 S5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아직 슈퍼히티드 베이퍼일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 A6 가서 확인해 봤더니만 H 값이 있어. 찾을 수 있어. 그러면 테이블 A6 가서 프레셔가 1.2 메가파스칼일 때에 그 엔트로피 값 6.679 했더니만 나와 테이블에. 그러면 그건 슈퍼히티드 베이퍼가 맞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60.2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 믹스처구나. 믹스처로 테이블 A5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스테이트 7 P7은 10kPa 그 다음에 S7은 S5랑 같다. 그래서 테이블 A6 또 가보는 거야. 테이블 A6 가서 10kPa일 때에 이 S5의 값 아까 얼마였어요? 6.6796이었는데 값이 있으면 슈퍼히티드 베이퍼. 근데 애석하게도 갔더니 없어. 없을 확률이 많겠지. 마지막 스테이트는 믹스일 확률이 많으니까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다시 테이블 A5에 가셔가지고 요 값 봤더니만 테이블 A5 가서 10kPa일 때는 SG보다 작아 얘가. 그러면 당연히 믹스처구나 라고 생각하고 X7을 구하시면 되겠죠. X7-SF 10kPa일 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구하면 0.8041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H7은 HF 더하기 X7 times HFG 해서 다 구하면 돼요. 뭐 10kPa일 때 다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프랙션을 구하려면 그 에너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픈 피드 워터 히터에 대한 그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에너지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픈 피드 워터 에너지 analysis of open
feed water heater. 그래서 그립시다. feed water heater 이렇게 그리면 얘는 뭐야? 믹싱 챔버잖아. 그냥 kind of 믹싱 챔버야. 믹싱 챔버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 분석하는 거 1학기 때 챕터 5에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샤워기 그거 가지고 하는 걸 똑같아요. 문제랑. 그래서 봤더니만 어떻게 돼? 들어갈 때가 2번 스테이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올 때가 3번 스테이트로 나오고 또 들어가는 게 스팀 자체가 공급되는 게 6번 이렇게 해서 들어가네요. 뭐 얘기하냐면 요거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거 분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에너지 분석. 오픈 피드 워터 히터로 지금 물이 공급되죠. 스팀이 6번 스테이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이 2번 스테이트에 들어가면서 섞인 다음에 3번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믹싱 챔버인데 믹싱 챔버 이 들어가서 열교환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이 안에서 열교환이 일어나야지 바깥으로 열이 막 새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믹싱 챔버 만들 때에 우리가 인슐레이션 잘 시킨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는 이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막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델타 Q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하고 섞여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막 웍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전기 히터 막 해주고 하는 거 아니고 지가 알아서 되는 거잖아. 섞이는 거는. 그러니까 뭐도 없어. 웍도 없죠. 그 다음에 이 스팀이 들어갈 때 뭐 굉장히 초음속으로 막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키네틱 에너지가 어때? 키네틱 에너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들어갔다가 막 절벽 떨어지듯이 막 위치 에너지 발생합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어떻게 씁니까? 델타 Q, 델타 W, 델타 H, 델타 K, 델타 PE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 없어. 그러니까 믹싱 챔버라고 하는 건 무슨 디바이스? 결국 아이센탈픽이지. H in equal H out. 이건 어떻게 써? M dot in H in equal M dot out H ou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M dot in 봅시다. M dot out 봅시다. M dot in은 두 개 있어요. 그죠? 두 개 있고 out은 한 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M dot water times 이 y쪽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만큼? y만큼. 그지? 그래서 좀 y만큼 빼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y만큼 뺐단 말이야. 요걸 구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러면 fraction y만큼 뺐고 그 다음에 h 6 더하기 그 다음에 2 봅시다. 2는 여기서 y만큼 빠졌으니까 1-y 여기도 1-y 그럼 여기도 1-y네. 그지? 그래서 m dot w times 1-y h2 equal out은 3번은 m dot water 그 다음에 이쪽에서 1-y만큼 들어갔고 y만큼 들어갔으니까 상쇄돼서 어떻게 돼? 100% 여기는 H3 이렇게 해서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식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워터는 다 똑같아. 그러면 없어지면 결국 남은 거는 y times H6 plus 1-y times H2 equal H3 되는데 우리가 이미 스테이트 1에서 7까지 H3, H2, H6 다 구해놨으니 지금 미지수 하나는 y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y 프랙션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0.227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Qin 값은 H5-H4인데 H5, H4 다 알고 있어요. Qout은 1-y times H7-H1 y 방금 구했어요. 0.227 H7, H1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thermal efficiency는 1 minus Q out over Q in, 그래서 0.463, 약 한 46.3% 이렇게 됐다. 우리 example 3C 케이스 보시면요, 여기 보면 for the same 컨디션이었어요. same P, N, and T 였는데 example 3C는 without the regeneration 없이 한 케이스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해보면 thermal efficiency 면에서 봤을 때에 example 3C하고 지금 example 몇 번이죠? 이게 5죠? 5 보면 이때의 열효율은 43%, 근데 지금 example 5는 몇 퍼센트? 46.3%. 그래서 regeneration 하면 어떻게 된다? 열효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네트워크, 그럼 네트워크는 지금 줄었어요. 지금. 얼마 정도 줄었냐면 네트워크는 약 한 171 kJ per kg 만큼 줄었단 말이에요. 안 좋아. 그런데 우리 힛 인풋, 그러니까 예제 3번의 10번 케이스랑 이제 잘 비교를 해보세요. 열효율이 43에서 46%로 올랐어요. 리제너레이션 할 때. 자, 왜 올랐는지 봤더니만 네트워크 자체는 잘 리제너레이션을 한다면 팽창시켜가지고 더 많은 터빈의 웍을 빼야지만 우리 네트워크가 증가하는데 그 일부의 터빈 웍을 빼가지고 쓰니까 어떻게 돼? 네트워크 자체는 줄어들죠. 그래서 손해를 봤단 말이야. 그런데 Q인 엄청나게 절약했어. 607 정도가 줄었어. 그래서 네트워크가 약간 줄어드는 거는 손해지만 Q인 자체를 엄청나게 절약했기 때문에 그 결과 열효율 자체가 43에서 46.3%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power of regeneration입니다. regeneration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generation 했을 때에 그 네트워크 자체는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에 비해서 Q인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효율 자체를 약 3% 정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3% 결국 겨우 3%가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자, 오늘